자, 오늘 28페이지부터 하고요. 오늘 28페이지에서 있는 힘의 작용과 운동 상태 변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30페이지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은 우리 뒤쪽에 있는 중단 핵심 요약을 제가 복사해서 시험을 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던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짜 힘과 운동 상태 변화도 있는데요. 알짜 힘이라는 거는 힘의 합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합쳐서 알짜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밑줄에 놓으시고요. 시작해서 빨리 앉아.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이다. 알짜 힘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알짜 힘이 0이야. 그러면은 물체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게 평형 상태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알짜 힘 기억해 주시고요. 알짜 힘이 0일 때와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로 나눌 수 있는데, 알짜 힘이 0이면은 평형 상태가 되겠죠? 정지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있거나 등속 운동. 이따가 등속 운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알짜 힘이 이제 0이 아니야. 그럼 평형 상태가 아니겠죠. 그러면 방향과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겠다. 등속은 우리가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방향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되고요. 그래서 힘은 이제 알짜 힘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면 힘의 합력이 평형인 상태니까 마치 정지해 있거나, 예를 들면은 이런 물체 내가 이쪽에 밀고 누가 나를 밀어 그러면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 같잖아, 그렇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물체가 예를 들면 얼음판 위에서 쭉 기면하가 점프를 한 다음에 딱 착지해가지고 쭉 미끄러져. 그 이후에는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속 운동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겠죠. 아니면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아니면은 뭐 무빙 워크 이런 거 탔을 때 쭉쭉쭉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나가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때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방향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해요. 근데 만약에 알짜 힘이 0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힘 자체가, 그러면요 방향과 속력이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알짜 힘에 따른 운동 상태의 변화를 보시면요, 알짜 힘이 0일 때 혹은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가 나와 있는데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데, 그 일정한 운동 상태가 등속 직선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알짜 힘이 0이 할 때는 운동 상태가 변했죠. 운동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에서는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거나, 속력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빠르기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운동 방향과 날아가는 방향으로 뒤에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어줘. 그럼 더 빨라지겠지, 그치? 그럼 속력이 변할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딱 주어져. 그러면은 방향만 바뀌겠죠. 그런데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이 변하거나,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둘 다 변하거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속력만 변하는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주면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겠지. 근데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서 나를 밀어. 그럼 어떻게 되니? 나는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밀면 점점점 속력은 느려지겠죠, 그죠? 얘는 공이 굴러가다가 내가 뒤에서 이렇게 밀면은, 공을 밀면 더 빨라질 거고, 공이 굴러가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막아. 공은 점점 느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물체의 속력만 변하는 경우는요, 같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할 때는 속력이 점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알짜 힘이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방향은요, 알짜 힘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은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다. 그래서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체의 속력만 변하는 운동의 예를 보시면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이로드롭 같은 거는 어떻게 롯데월드 같은 데 가시면 위에 딱 매달아 놓고 빵 떨어뜨리잖아, 그지? 그러면 아랫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갑자기 점점 밑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이렇게 빨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자이로드롭이라고 하고요. 이건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중력이라는 거는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면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중력이 조금은 약해. 그래서 조금 천천히 떨어지다가 지표로 가까울수록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걸 이제 배울 텐데 나중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보시면요. 지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갔다가 점점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높은 곳에서는. 그래서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렇게 갑자기 빨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사면을 내려오는 수레. 뭐 빗면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전거 많이 타봤을 거 어릴 때 그지? 경사면을 올라갈 때는 점점 느려지고 경사면을 내려갈 때 빗면을 타고 내려갈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속도가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도 나고 뭐 그러잖아요. 스카이다이빙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타보진 않았지만 해본 친구 없지? 스카이다이빙은 어린 나이는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이로드롭처럼 위에서 이제 떨어질 때 처음에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다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빨라지는 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이제 TV나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낙하선을 둘러매고 누군가 떨어지면은요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낙하선이 안 펴면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그리고 뭐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뭔가 하여튼 중력 방향에 대해서 떨어질 때 이렇게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고요.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의 예를 들어 보시면요, 우리 공 같은 거 많이 던져봤을 텐데 공을 이렇게 위로 한번 던져 보시면 처음에는 뭔가 빨리 던졌다 쳐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느려졌다가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던지면요, 빨리 갔다가 점점 천천히 갔다가 위에서 한번 서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갈 때는 점점 느려지고 다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질 때는 빨라지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운동장을 구르는 공인데 이거는 이제 마찰력 때문에 공이라는 건 결국에서 얼음판이나 이렇게 매끄러운 면이 아니니까 결국엔 가다가 어떻게 되니? 멈추잖아. 그죠? 마찰력 때문에 이제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면서 아빠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력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의 이제 직선 운동의 경우가 되겠고요. 이제 이번에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알짜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중으로 작용해서 아까 전에 이제 위에서 봤지만요. 운동 방향은 내가 수평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자꾸 이렇게 수직으로 힘을 줘. 그럼 어떻게 되니?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속력은 그대로인데 운동 방향만 변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하는 운동에다가 얘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얘가 등속 원운동이 되겠고요. 등속으로 같은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얘가 뭐 있냐면 뭐가 있니? 뭐가 있을까요? 위성, 인공위성, 그지? 달,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우리 큰 개념으로 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이렇게, 그죠?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겨서 얘네가 원운동이라는 건요, 어떤 중심에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긴단 말이야. 줄을 잡고 내가 공을 돌려, 그지? 이렇게 돌려. 근데 돌리면 원운동에서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하잖아요. 밖으로 탈출하는 원심력이라는 게 작용해, 그지?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는 내가 뭔가를 잡아당기고 있잖아. 여기 잡아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탈출하는 힘이 같아졌을 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죠? 그지? 요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요. 요 힘과 요 힘이 같을 때 대표적인 게 그래서 달과 인공위성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런 거 타진 않겠지만 회전 목마도 있고 회전 회전 대관람차 그 알지? 큰 거 크게 도는 거 있죠. 아, 그지? 그 다음에 뭐 회전 목마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은 그 놀이터에 가면은 이렇게 도는 거 있지. 요즘 그런 거 타지도 않지. 그거 위험해서 없어졌어. 없어졌나 요즘은? 네. 왜 위험하니 근데? 그거 원심 분리기처럼 애들이 돌리다가 떨어진다. 아유, 원심 분리기도 알겠구나. 원심 분리기도 이렇게 이제 뭔가를 액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원심 분리기 돌리면은 이제 분리가 되는 걸 이용한 이제 과학 실험 기구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속 원운동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이지, 그지? 그래서 이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요,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지? 바깥으로 탈출하는 힘이 있고요. 요거를 또 자세히 조금 분석을 하면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개라고 하고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바깥쪽으로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탈출하는 힘이 있어. 그리고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앞쪽으로 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진행될 거야. 얘는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니? 얘는 얘가 앞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계속해서 잡아당기지, 그지? 그러니까 정작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안쪽으로 잡아당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힘이 모여서 동글동글 돌아간 게 원운동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린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한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네, 실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R자 힘이라는 거는 아니다. 밑에 운동 방향을 먼저 볼게요.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여기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 그지? 접선이란 거 알죠? 수직인 거. 이 표면에서 수직인 걸 접선이라고 하잖아. 접선 방향의 수직인 걸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방향은 접선 방향인데 한 힘이 합쳐져서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된다는 거. 그다음 속력은 항상 일정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에서 항상 일정하고 속력은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한다. 그래서 힘과 운동 같은 경우는요,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힘은 잡아당기고 방향은 수직이니까. 그래서 합쳐져서 이렇게 원운동을 그리면서 도는 게 우리가 말했던 방금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등속 원운동의 예가 된다. 알겠죠? 정말 몰라. 우리 오른쪽에 있는 보기 전에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한 운동의 예 이제 몇 가지 있네요. 인공위성, 대관람차, 회전목마, 그 다음에 선풍기 날개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도는 거, 그치? 자, 오른쪽에 있는 1, 2, 3, 4, 5, 6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1, 2, 3, 4, 5, 6. 어. 어. 왜 오늘 한 명 없어요? 그러게 혜윤이 안 오나야지. 그 모자 눌러 쓰고 있는 애 어디 갔어요? 혜윤이야, 혜윤이. 프로리나야, 프로리나. 어.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은 변하는 건요.
다시 한번 힘의 방향은 예를 들어 등속 원운동에서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데 운동 방향은 이제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이 합에 의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이면서 이렇게 원운동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 오늘 꽤 많이 맞았네. 그러게. 자,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운동 방향과 물체의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요. 방향만 변한다 그랬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의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가 크게 변해요. 아무래도 이제 질량이 무거울수록 내가 주는 힘이 더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물체가 더 가볍고 가벼운 공일수록 내가 더 큰 힘을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더 빠르게 크게 변할 수 있겠죠, 그죠? 맞지? 2번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2kg래요. 10N의 힘을 일정한 시간 동안 작용했더니 속력이 2m/s가 되었다. 정지해 있던 이 물체에 20N의 힘을 왠지 풀었던 것 같네. 20N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작용하면 속력은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4m/s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m/s. 한번 가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힘을 줬어요. 그럼 운동 방향만 변하겠지. 그래서 가는 2가 되겠고요. 2번 물체 운동 방향만 변한다. 가가 되겠고요. 물체의 속력만 변하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줄 때겠죠. 그러니까 다가 되겠고요. 3번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건 비스듬한 힘을 줄 때니까 나가 되겠죠. 자, 4번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요. 속력이 일정하겠지. 니은이 되겠고 이런 경우는 에스컬레이터나 뭐 무빙워크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A가 되겠죠. 1번 니은 A.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는 속력이 뭐 증가할 수도 있고 방향은 같으니까 속력이 증가하겠죠. 기억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자이로 드롭 되겠네. C가 되겠죠.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는 속력이 감소되겠죠.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가 되겠죠. 디귿 비읍이 되겠다. B.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인데요. B가 되겠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은 A가 된다. 접선 A, 접선 방향으로. 알겠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속력만 변하는 거. 스카이다이빙,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을 부르는 공도 속력이 감소하니까 리을도 맞겠네요. 1회 디귿, 리을.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건요. 원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인공위성과 회전목마, 기억, 니은 되겠다. 그치? 뭔 말인지 이해 못했다. 이해 안 된다고? 5번 정답 뭐예요? 5번에 B. 물체 작용은 힘의 방향 안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운동 방향은 수직인 방향이라고, 접선 방향. 오케이? 2번은요? 뭐? 2번. 2번? 아 5번에 2번. 5번에 2는 운동 방향은 A라니까요. 수직인 방향. 아니 진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가 안 듣잖아. 자, 30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자, 처음에는 등속 운동, 속력만 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만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물선 운동하고 진자 운동이라고 해서 얘네는 등속 운동은요 방향만 변하는 경우고요. 포물선 운동 혹은 진자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안 썼군요. 첫 번째는 이제 속력만 변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자유 낙하 운동이에요. 얘는 속력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8페이지에 첫 번째 물체의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나는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얘는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감소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위로 던져 올렸을 때를 말해요.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위로 공을 던지는 운동. 이런 경우는 감소하는 게죠. 속력이 감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게 방향만 변하는 경우 등속 원운동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건데요. 자 볼게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첫 번째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체육 시간 같은데 공을 한번 다 던져 봤을 테니까 잘 알 건데, 공을 던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내가 던졌다 해도 직선으로 날아가진 않잖아. 가다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결국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떨어지냐면은 중력 때문에. 중력에서 계속해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치? 방향은 계속해서 내가 윗방향을 던졌다고 쳐도 점점 아랫방향에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방향을 보시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최고 높이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향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속력도 점점 내가 던질 때는 빠르게 위로 던졌지만 위로 가서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빨라지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속력이 느려져요. 느려지다가 딱 정점에 달아들면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빨라지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과 속력이 계속해서 변하죠. 그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그 청룡열차를 뭐라 그러지? 영어로? 쭉 타고 올라오는 뭐라 그러냐?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갔다가 점점 올라가서는 와 하고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을 그리는 거, 우리가 공을 비스듬하게 던지는 거나 아니면은 롤러코스터 운동, 롤러코스터 탔을 때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이번엔 진자 운동. 진자라는 거는 추를 매달았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피아노 치신 분들은 메트로놈 알죠? 메트로놈 딱딱딱딱 잡아주는 기계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천장에다가 공이나 구슬을 이렇게 추를 매달았어. 그럼 얘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가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까지 올라갔다가 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이걸 진자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추 같은 걸 매달아 놓고 집에서 한번 보시면요, 요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가 속력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요, 봐봐, 밑을 지날 때 가장 속력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일 끝으로 올라갔을 때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이렇게 빨라지고 올라갔다가 빨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올라갔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가 속력이 가장 적어. 속력이 거의 0이에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놀이기구? 바이킹이지. 바이킹 타봤니? 타봤어? 네. 바이킹 탈 때 여기가 무섭니? 여기가 무섭니? 여기. 어? 끝에 탈 때 무섭잖아, 그지? 어쨌건 보시면요, 끝에 타면 왜 무섭냐면 속도 변화가 0에서 최대까지 걔 다 느낄 수 있는 거고, 가운데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좀 적게 느끼기 때문에. 어쨌건 바이킹 타보시면 바이킹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제일 밑을 내려갈 때 빨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되잖아요, 그죠? 네. 바이킹 같은 이제 운동을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이 아랫방향 내려갔다가
다시 윗방향 올라갔다가 아랫방 내려왔다가 윗방향 올라갔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향과 속력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운동은 우리가 포물선 운동 혹은 진자 운동이라고 하고요. 포물선은 이렇게 비스듬히 던져 올렸을 때, 진자 운동 매달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이제 책을 볼게요.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가 포물선을 그릴 때 보시면요, 중력에 의해서 계속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죠. 주어진 힘이 계속 아랫방향에 작용해. 그런데 물체는 어떻게 되니? 위쪽 방향으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질 건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력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내가 위쪽으로 이렇게 쏘아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힘은 이렇게 작용하죠. 그런데 중력과 내가 던진 힘의 방향이 계속해서 작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의 합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속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나는 위쪽으로 쏘아 올렸지만 결국에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 힘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보시면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연직 아랫 방향, 연직이라는 건요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인 걸 말하는 거야.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속력은요 계속해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점점 위로 올라가서 느려졌다가 위에서 다시 내려올 때 빨라진다. 그리고 운동 방향은요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슷하다. 자, 이번에는 진자 운동을 보시면요, 이제 왕복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왕복 운동 혹은 진자 운동이고요. 힘의 방향 계속 변하고요. 속력도 계속 변하죠. 운동 방향은요 마찬가지로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 되겠고요.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다 되는데, 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방향을 이게 왕복 운동, 추의 왕복 운동 혹은 진자 운동은 아랫방향 기본적으로 얘가 다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갈 때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도 작용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을 일단은 무시해야 되겠구나. 쏘리. 왜냐면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리고 얘가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잡아당기는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 되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에 올라갔을 때, 요쪽에 있을 때 볼까요? 얘는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얘가 진행하는 방향이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고,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비스듬하게 해서 올라가겠죠. 이쪽에서는요,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 얘는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입장에서는 얘도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속해서 경사를 지면서 꺾여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최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지금 거의 수직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꺾여서 운동 방향이 변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의 예를 보시면요,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 건요, 뭐 축구공 아니면 공 같은 걸 던졌을 때, 그리고 활시를 떠난 화살의 운동도 있는데, 활시를 떠난 화살의 운동은 이렇게 뭐 위쪽으로 해서 빵 쏘올리면 화살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양궁 같은 데서 직선으로 쏘는 양궁도 있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뭐 반지의 제왕 이런 데서 보시면 활을 멀리서 쏘니까 이렇게 쭉 해서 쏘면은 화살이 이렇게 쭉 가다가 위쪽으로 쏘니까 이렇게 가다가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탁 맞추잖아요. 그치? 포물선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놀이기구로 치면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실에 매달린 물체가 같은 경로를 왕복한 운동하는 거는요, 바이킹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계추나 메트로놈 같은 거 진자 운동, 그리고 그네도 되겠죠. 그네 여러분들 앞뒤로 타고 다시면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그네 요즘 타봤니? 그네도 제일 위에 올라갔다가 제일 밑에 왔을 때 빨라졌다가 올라갔다가 빨라졌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번까지 풀게요. 7, 8, 9, 10.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탁구공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해서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그 옆에서 수직으로 바람을 계속 불어주는 거야. 방향을 바꿔주는 거지. 그지? 몇 번 부르면 돼? 7, 8, 9, 10.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강쌤 과학탐구 치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니까 가셔서 가입하시면 제가 승인하면 중등 고위 과학 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계약도 하고 중학생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과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집 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또 같이 풀고 할게요. 강쌤 과학탐구 이렇게 한번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돼요. 김주환 잘생긴 한번 불러봐도 돼요? 내가 뭐라고요? 김주환 잘생겨진 거. 잘했어요. 자, 우리 7번부터 볼까요? 조하나 네가 풀어봐. 7번. 저요? 그래 너 풀어. 주안. 아이 안 돼. 물체의 작용은 알짜임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의 수직이며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뭐니? 뭐야 X야? X가 되겠고요.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며 물체는 방향을 그린다. 방향만 변한다 그랬죠. 포물선을 그리면요 수직인 게 아니라 비스듬한 운동을 할 때죠. 비스듬히 힘을 줄 때 실에 매달린 물체가 같은 경로로 왕복하는 운동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 알짜임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운동이다. 돼 있는데요. 맞니? 틀리니? 맞아요. 5가 되겠고요. 3번 물체의 운동 방향에 알짜임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활시를 떠난 화살, 바이킹, 그네와 같은 운동을 한다. 오. 네, 5가 되겠죠. 맞아. 8번 탁구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뭘까? 주원아? 기억하고 니은 크기 질량은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 했지만 물체에 영향을 주는 건요 가볍거나 무겁거나 그치 가벼우면 아무래도 속력이 좀 빠르게 변할 수 있겠죠. 미음이요. 외부에서 힘을 세게 줄 때랑 적게 줄 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탁구공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무게 질량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질량하고요 외부에서 주는 힘의 세기 그래서 헤어드라이어의 바람 세기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이 되겠고요. 자 9번은 서우가 풀게. 야구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응? 5가 됐죠.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계속 변한다. 응? 5? 자 X예요. 여기서는 힘의 방향은요 계속해서 앞쪽 방향이에요. 힘은 계속해서 앞쪽과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운동 방향.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로 써놓은데 아랫 방향이 중력과 위쪽 방향으로 던진 방향이 있죠. 근데 이렇게 꺾이잖아.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똑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똑같아요. 중력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야구공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한다 돼 있는데요. X가 되겠죠. 네,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네. 포물선이나 이제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꺾이게 된다. 알겠죠? 자, 이번에 왼쪽에 와가지고요. 일상생활에서의 힘의 작용을 보시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바닥에 놓인 물체와 평형을 이루는 물체에 어떤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볼 건데요. 바닥에 놓인 물체 당연히 이제 정지해 있으니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도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인데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겠죠. 자, 1번 보시면요. 바닥에 놓인 물체는 아예 정지가 있지. 근데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중력.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그냥 중력을 고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바닥에 물체가 딱 있어. A라는 물체가 있어. 얘는 밑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A에는 위쪽으로 또 지면이 물체를 받치는 힘도 작용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책에는 이제 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상 위쪽에 있기 때문에 책상 위쪽에 어떤 물체를 놨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지면이 받치는데 여기서 책상이라고 치면은 책상이 물체를 받치는 힘이 되겠죠. 얘를 가리키는 힘도 있는데 힘의 이름도 있는데 생략할게요. 오늘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과학을 배우게 되면 아실 것 같고요. 중력이 아랫방향 작용하고 위쪽으로는 떠받치는 힘이 작용한다. 알겠지? 면이 받치는 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있다? 이 중력과 면이 지면이 떠받치는 힘이 같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뤄서 정지 있다고 해석을 해요. 과학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물체가 너무 무거워. 굉장히 무거워. 그래서 중력이 되게 커.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잖아. 그래서 이 떠받치는 힘보다 얘가 더 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네, 책상이 부서지면서 그냥 아랫방향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지구 땅바닥을 뚫지는 못하니까 지면에서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 있겠죠. 그치? 책상 위에 놓인 책에 작용하는 힘을 보시면요. 아랫방향은 중력이고요. 위쪽에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이제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밑에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얘를 보시면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추 돼 있는데요. 용수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고요. 아랫방향으로는 이 물체 A가 있는데 얘는 탄성력과 이 중력이 평형을 이뤘을 때 멈춰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용수철이니까 이렇게 댕강 하다가 이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멈추겠죠. 그렇지? 이 지점이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 지점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튜브도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지만요. 어떤 물에 있는데 튜브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랫방향은 무조건 중력이 작용하고요. 액체 상태에서 중력에 대해서 위로 방해하는 힘, 떠받치는 힘은 뭐였죠? 부력이었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만약에 가라앉아 있어. 근데 물 속에서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물고기야 얘가. 생선이야. 물고기야. 물고기가 있어. 그럼 얘 가운데 물 속에서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중력과 그 다음에 부력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얘가 딱 멈춰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어떤 A라는 물체가. 그러면은 중력과 부력에서 이때는 뭐였죠? 평형이 아니라 중력이 부력보다 커져가지고
부력보다 더 크니까 아랫 방향으로 제일 밑에 가라앉을 때까지 가라앉은 거였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중력과 부력이 같으면은 이렇게 물체에 떠 있는 거고요. 물 속에 떠 있는 거고 중력이 부력보다 더 커지면은 이제 가라앉은 거. 앞에서 썼죠. 그리고 세 번째 문을 멈추고 있는 장치 돼 있는데 우리 앞에서 했지만요. 우리 문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페달 같은 거 해가지고 일단 멈춰 놓잖아. 그거는 문이 열리는 힘하고 반대 방향 힘, 마찰력이라고 하죠.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힘, 이게 마찰력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과 닫히려는 힘, 이 두 개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R자 힘이 0인 경우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요, 바닥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 사이에는 전부 R자 힘이 0인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평형 상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11번하고 12번을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인 물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방향은 돼 있는데 위쪽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위로 화살표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길이는 12번 튜브가 물 위에 떠 있어. 이 튜브에 작용하는 기역과 니은의 종류를 쓰시오 돼 있는데요. 기역은 부력이 되겠고요. 니은은 아랫방향 중력이 되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R자 힘이 0인 경우는 평형 상태에 있어요. 평형 상태에 있으면요, 물체가 방금 이런 식으로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같은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 이걸 방향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방향이나 속력 혹은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세 가지를 했는데요. R자 힘이 0이 아닐 때, 힘의 합력이 0이 아닐 때는요, 속력이 증가하거나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방향이 일정할 때는. 그리고 속력이 일정하면서 방향만 변하는 등속 원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력과 방향이 함께 변하는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는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 그리고 등속 원 운동은 힘이 수직으로 작용할 때.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은 힘이 일정한 방향일 때가 되겠죠. 자, 넘겨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예를 볼게요. 32페이지 넘겨주시고요. R자 힘이 0일 때와 R자 힘이 0이 아닐 때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R자 힘이 0일 때 보시면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되어 있는데 속력은 일정하고요, 운동 방향도 일정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었고요. 예를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 아니면 공항에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리프트, 여러분들 스키장 같은 데 가시면은 리프트나 곤돌라 같은 거 타시잖아. 똑같은 속력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모노레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죠.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에 돼 있어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거나 속력이 점점 감소한다고 그랬는데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보시면요, 속력은 증가하겠죠. 이번에 운동 방향은 일정하겠죠. 아랫 방향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우리 과학에서는 그래서 낙하는 물체, 자이로드롭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경사면을 내려오는 수레 같은 게 점점점 빨라질 것이고요. 자이로드롭, 그 다음에 스카이 다이빙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같은 방향인데 속력은 점점 증가할 거예요.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은요, 위로 이제 쏘아 올렸을 때요. 그래서 공을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 그 다음에 운동장을 구르는 공이 가다가 점점 멈추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자동차 등이 되겠고요. 속력은 감소하고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할 때는요,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변한다. 변함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위성 아니면 달의 움직임, 달의 공전, 그 다음에 대관람차, 회전목마, 선풍기 날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제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때는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고요. 속력은 점점점 변하겠죠. 변함, 운동 방향도 변함. 그래서 포물선 운동과 밑에 있는 이제 진자 운동, 마찬가지로 진자 운동 같은 경우도 왕복 운동을 말하기도 하고요. 속력은 변함, 운동 방향도 변함 되겠죠. 좀 쉬었다가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